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마리의 개가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한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68세 전직 산악구조대장 한기태와 진돗개 백구. 어느 날 아침, 백구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산을 향해 계속 짖고 처음 보는 아이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지기까지. 개가 짖는다고 등산을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20명의 등산객들이 산으로 향했고 1시간 뒤 끔찍한 산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백구가 정확히 짚어낸 12개 지점에서 구조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았고 그렇지 않은 곳의 사람들은. 하지만 진짜 충격은 30년 전 그 자리에 숨겨진 비밀이 밝혀지고 CCTV에 포착된 백구의 마지막 행동은 모든 사람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키우는 반려동물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백구는 과연 어떻게 산사태를 미리 알았을까요? 지금부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날 백구가 짖은 진짜 이유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5시 산골 마을은 아직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기태의 집에서는 이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68세의 기태는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대로 정확히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백구야, 일어나자. 기태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진돗개 백구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일어섭니다. 9살이 된 백구는 여전히 건장하고 늠름한 모습이었어요. 하얀 털에 검은 점이 박힌 진돗개 특유의 늠름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기태는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등산복을 입습니다. 비록 은퇴했지만 여전히 산악구조대 시절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산을 오르고 백구와 함께 마을 주변을 산책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 그런데 왜 이렇게 습하지? 기태는 현관문을 열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맑은 하늘이지만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30년 넘게 산을 오르내린 그의 몸은 날씨 변화에 민감했습니다. 백구는 기태보다 먼저 마당으로 나가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을 살핍니다. 평소와 다른 공기의 냄새를 맡고 있는 듯 했어요. 잠시 후 백구는 산 쪽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왜 그러니, 백구야? 기태는 백구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백구는 전직 구조견 출신이라서 보통 개들보다 훨씬 예민했어요. 위험한 상황이나 이상한 징조를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뒤편 산으로 향했습니다. 기태가 매일 오르는 등산로는 그리 높지 않지만 마을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좋은 자리였어요. 30분 정도 오르면 도착하는 전망대에서 기태는 항상 잠시 쉬어갑니다. 내가 없었으면 나도 벌써 다 잊었겠지. 기태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백구는 기태의 손길을 받으며 편안해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끔씩 산 아래쪽을 내려다보며 킁킁거렸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기태와 백구는 마을 중심가를 걸어갑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대부분의 집들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마을회관 앞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마을회관 앞 주차장에 대형 버스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서울 번호판을 단 관광버스였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백구와 함께 회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회관 안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기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년층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었고 등산복을 입고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아, 선배님 오셨네요. 마을 이장인 윤성우가 기태에게 다가왔습니다. 38세의 성우는 기태가 구조대에서 일할 때 후배였어요. 지금은 고향으로 내려와 마을 이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성우야, 이게 무슨 일이냐? 서울에서 단체 관광객들이 오셨어요. 우리 마을 뒤편 등산로를 타고 싶다고 하시네요. 기태는 관광객들을 둘러봅니다. 모두 들뜬 표정으로 등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태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오늘 산에 올라가려고? 네, 오늘 오후에 출발할 예정이래요. 가이드분도 같이 오셨거든요. 성우가 한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지도를 펼쳐놓고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조미란이라는 이름의 등산 가이드였습니다. 기태는 백구를 내려다봅니다. 백구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듯 꼬리를 아래로 내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성우야, 오늘은 산에 올라가지 않는 게 좋겠다. 왜요, 선배님? 그냥 느낌이 안 좋아. 백구도 계속 이상해하고. 성우는 기태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관광객들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발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기태를 고집스러운 노인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너무 조심스럽고 신중해서 매사에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백구만은 달랐습니다. 백구는 기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랐어요. 기태는 다시 한번 백구를 내려다봅니다. 백구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기태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무언가 경고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백구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니? 기태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회관을 나섭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산을 오르내리며 쌓인 경험과 직감이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태는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마을회관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백구는 기태 옆에서 걸으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오후 1시, 한기태는 집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려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아침부터 계속된 불안감 때문에 식욕이 없었습니다. 백구는 마당에서 계속 산 쪽을 바라보며 서성이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기태 곁에 얌전히 앉아 있을 텐데 오늘은 유난히 예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구야, 밥 먹자. 기태가 부르자 백구가 마지못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사료 그릇에 코를 대는 둥 마는 둥 하며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계속 고개를 들어 산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도 뭔가 느끼고 있구나. 기태는 백구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30년 넘게 산악구조대에서 일하면서 동물들의 예민한 감각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때 마을회관 쪽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태는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어 확인해 봤어요. 아침에 봤던 관광버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출발하려나 보네. 기태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지만 공기가 무겁고 습했어요. 어제 밤부터 느꼈던 이상한 기운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비 오기 전 땅이 숨쉬는 소린데. 기태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산악구조대 시절 이런 날씨에 사고가 많이 일어났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길게 우는 소리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니, 백구야? 뭘 보고 있는 거야? 기태는 백구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 산을 올려다봤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기태의 경험으로는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마을회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기태는 참을 수 없어서 백구와 함께 회관 쪽으로 향했어요. 회관 앞에는 20명의 관광객들이 모두 등산 준비를 마치고 서 있었습니다. 조밀한 가이드가 지도를 펼쳐놓고 마지막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코스는 마을 뒤편 등산로로 올라가서 정상까지 2시간, 하산 2시간으로 총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관광객들은 모두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연 속 등산이 큰 즐거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기태는 조미란에게 다가갔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저기 가이드님. 네, 무슨 일이세요? 조미란은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와서 약간 의아해했습니다. 오늘 산행은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어젯밤부터 산의 기운이 이상해요. 산의 기운이요? 조미란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저는 30년 넘게 산악구조대에서 일했습니다. 어젯밤부터 흙 냄새가 평소와 달라요. 작은 균열 소리도 들리고요. 이런 날에는 산에서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기태는 진지하게 말했지만 조미라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신고된 위험은 없어요. 기상청 발표도 맑음이고요. 등산 코스를 홍보해야 하고 마을 경제도 살려야 하잖아요. 조미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가 위험하다고 하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이 아이를 봐주세요. 평소에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기태는 백구를 가리켰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꼬리도 바짝 내리고 온몸에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개가 짖는다고 등산을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전문 가이드니까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조미라는 단호하게 말하며 관광객들에게 출발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관광객들도 기태의 말을 그저 노인의 기우 정도로 여기는 듯 했어요. 할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심해서 다녀올게요. 한 관광객이 기태에게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태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어요. 윤성우가 기태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괜찮을 거예요. 날씨도 좋고 코스도 어렵지 않거든요. 성우야, 정말 이상해. 산이 숨 쉬는 소리가 들려. 30년 넘게 산을 다녔는데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기태는 간절하게 말했지만 성우도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조미란의 큰 목소리에 관광객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배낭을 메고 등산화 끈을 다시 한번 조염했어요. 기태는 마지막으로 조미란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위험해요.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조미란은 이미 관광객들을 이끌고 마을 뒤편 등산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답답한 마음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백구는 기태 옆에서 계속 짖으며 불안함을 표현했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하고 조용한 백구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백구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니? 기태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넘게 쌓인 경험과 직감이 분명히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등산객들의 모습이 산속으로 사라지자 기태와 백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등산객들이 마을을 떠난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기태는 집 마당에서 백구와 함께 앉아 있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백구는 여전히 산 쪽을 바라보며 간간히 낮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백구야, 진정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기태는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의 불안감은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기태의 말 한마디에도 금세 진정하던 백구가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태가 고개를 돌려보니 또 다른 승용차 한 대가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또 누가 오나? 기태는 궁금해서 백구와 함께 마을 입구로 나가봤습니다. 승용차에서 중년 부부와 어린아이 한 명이 내렸어요. 아이는 한 7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아빠, 여기가 산이야? 아이가 신나서 뛰어다니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응,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산에 올라갈 거야. 기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가족도 등산을 하러 온 것이었어요. 서둘러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오늘 산에 올라가실 건가요? 네, 앞서간 단체 등산객들과 합류하려고 왔어요. 저희가 조금 늦었네요. 아이의 아빠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기태는 급한 마음에 그들을 막아섰어요. 오늘은 산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위험하다니요? 날씨도 좋은데요? 아이 엄마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기태는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했어요. 저는 30년 넘게 산악구조대에서 일했습니다. 오늘 산의 상태가 좋지 않아요. 하지만 그 순간 백구가 갑자기 달려나갔습니다. 7살 아이에게 곧장 달려가서 아이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어요. 어머나, 걔가 왜 이래? 아이 엄마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이는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백구야, 안 돼. 기태가 급히 달려가서 백구를 말리려 했지만 백구는 좀처럼 놓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런 적이 없던 백구였어요. 사람을 물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개는 잡아가둬야 해요. 그때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미란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어요. 등산객들을 이끌고 출발했다가 이 가족이 늦게 온다는 연락을 받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단체 참가자분들이시죠? 걔가 왜 이러는지. 조미라는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기태는 가까스로 백구를 떼어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평소에는 이런 적이 없는데. 백구는 기태의 품에 안겨서도 계속 아이 쪽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치 아이를 보호하려는 것 같은 행동이었어요. 사고 나면 책임지실 겁니까? 조미란이 화를 내며 기태에게 따졌습니다. 등산 가이드로서 고객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큰 일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 아이가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정말 위험해요. 기태는 간절하게 말했지만 조미라는 이미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계속 그런 식으로 방해하시면 안 되죠. 저희는 일정이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왜 이러겠어요? 기태는 백구를 가리키며 설명하려 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아이와 부모들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개가 짖는다고 등산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다른 분들은 이미 올라가 계시고요. 좀이라는 단호하게 말하며 늦게 온 가족을 재촉했습니다. 자, 빨리 준비하세요. 다른 분들이 먼저 올라가고 계셔서 서둘러야 해요. 아이의 아빠는 기태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을 지불했고 가족 여행 계획도 세워놓은 상황이었어요. 할아버지 말씀도 맞지만
저희도 계획이 있어서요. 아빠 무서워. 걔가 왜 그래? 아이가 아직도 무서워하며 아빠에게 달라붙었습니다. 백구의 행동이 아이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기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봤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30년 넘게 산을 다닌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조미라는 이미 가족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늦으면 어두워져요. 빨리 가야 해요. 결국 가족은 조미란을 따라 등산로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계속 뒤돌아보며 백구를 무서워했어요. 기태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백구야, 너도 느끼고 있구나. 저 아이가 위험하다는 걸. 백구는 여전히 등산로 쪽을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기태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래려 했어요. 윤성우가 뛰어왔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이에요? 소리가 들려서. 성우야, 백구가 아이 바지를 물었어. 평생 이런 적이 없던 아인데. 왜 그랬을까요? 위험을 감지한 거야. 저 아이를 보호하려고 한 거지. 성우는 기태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평소 성격을 아는 성우로서는 오늘의 행동이 매우 이상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뭔가 있는 건가요? 분명해. 백구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기태는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산 쪽을 바라보며 간간히 짖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지켜볼 수밖에 없지. 하지만 뭔가 일이 생기면 즉시 알려줘. 기태는 성우에게 부탁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회관 쪽으로 돌아갔어요. 기태와 백구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백구는 현관 앞에 앉아서 계속 산 쪽을 바라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백구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는 기도할 수밖에. 기태는 백구와 함께 앉아서 산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등산객들이 모두 산으로 올라간 후 평소보다도 더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기태는 집 마당에서 백구와 함께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산 쪽을 바라보며 가끔씩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에는 낮잠을 자거나 기태 곁에서 편안히 쉬고 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백구야, 너무 긴장하지 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기태는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사실 자신도 불안했어요. 30년 넘게 산악구조대에서 일하며 쌓인 경험이 계속해서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여전히 맑았지만 공기의 습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바람도 평소보다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해. 날씨는 좋은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기태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시 산을 바라봤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오후 4시가 되자 기태는 참을 수 없어서 윤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야, 산에서 연락 온 거 없어? 아니요, 선배님. 아직 아무 연락 없어요. 정상에 도착하면 연락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 알겠어. 기태는 전화를 끊고 다시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산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백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매우 급박한 울음소리였어요. 백구야, 왜 그래? 뭘 본 거야? 기태도 덩달아 긴장하며
백구가 바라보는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백구의 짖음소리가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 4시 10분 기태가 시계를 확인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쿠르르르르. 산 중턱에서 낮고 무거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천둥 소리인가 싶었지만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기태는 귀를 기울여 소리의 정체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쿠르르르르, 콰르르릉. 이번에는 확실한 굉음이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진동도 함께 느껴졌어요. 설마, 기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0년 넘게 산악구조대에서 일하며 몇 번 경험했던 그 소리였어요. 산사태다. 기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백구는 이미 산 쪽을 향해 달려나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백구야, 잠깐. 기태는 급히 백구를 붙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구조 장비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비록 은퇴했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기본적인 장비들은 항상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성우였어요. 선배님, 큰일 났어요. 산사태지? 네. 산 중턱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어요. 등산객들과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기태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여전히 충격이었습니다. 알겠어. 지금 가고 있어. 선배님, 119에는 이미 신고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구조대가 차로 1시간 거리거든요. 내가 먼저 가볼게. 너는 구조대 오는 길 안내해줘. 기태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장비를 챙겼습니다. 로프, 헬멧, 응급처치용품 등 기본적인 구조 장비들이었어요. 백구는 기태의 행동을 보며 이미 무슨 일인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꼬리를 치며 기태를 따라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백구야, 가자. 내가 맞았어. 기태는 백구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산 쪽에서는 여전히 작은 진동이 계속 느껴졌어요. 마을 입구에서 윤성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상황이 심각해요. 라디오로 연락을 시도해 봤는데 전혀 응답이 없어요. 매몰됐을 가능성이 높아. 빨리 가자. 기태와 윤성우, 그리고 백구는 서둘러 등산로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천천히 걸어도 30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지만 오늘은 긴급 상황이었어요. 등산로를 오르기 시작하자 곧바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흙 냄새, 그리고 여기저기 작은 균열들이 보였어요. 역시 땅이 불안정했구나. 기태는 중얼거리며 더욱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백구는 기태보다 앞서 달려가며 길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던 중 드디어 산사태 현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 중턱 일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어요. 이런, 윤성우가 현장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려 기태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너진 흙더미 사이에서 희미하게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살려주세요. 여기 있어요. 여러 곳에서 구조 요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태는 신속하게 상황을 판단했어요. 성우야, 119 구조대가 언제 도착한다고 했어? 최소 1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해. 시간이 생명이야. 기태는 장비를 정리하며 구조 계획을 세웠습니다. 30년 넘게 쌓인 경험이 몸에 밴 채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백구는 이미 무너진 흙더미 주변을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찾아봐.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기태의 명령에 백구는 더욱 적극적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여러 지점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백구가 한 지점에서 계속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희미한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여기야. 성우야, 여기부터 파자. 기태와 윤성우는 백구가 가리킨 지점에서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구조 작업이 시작된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기태와 윤성우는 맨손으로 흙과 돌을 파내고 있었어요. 백구가 가리킨 첫 번째 지점에서 한 명의 등산객을 구해낸 후 계속해서 매몰된 사람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윤성우가 또 다른 지점에서 소리쳤습니다. 흙더미 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기태는 30년 넘게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무작정 파다가는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었거든요. 천천히 해. 급하게 하면 2차 붕괴가 일어날 수 있어. 백구는 구조 현장을 계속 돌아다니며 매몰된 사람들의 위치를 찾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잘하고 있어. 계속 찾아봐. 기태는 백구를 격려하며 구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지금까지 3명을 구해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었어요. 그때 백구가 갑자기 한 지점에서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급박하고 절실한 울음소리였어요. 저기야, 성우야, 백구가 뭔가 찾았어. 기태가 백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작지만 분명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와주세요. 무서워요. 7살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아까 백구가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던 그 아이였어요. 있다. 아이가 여기 있어. 기태는 더욱 신중하게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어른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구조해야 했어요. 백구는 기태 옆에서 계속 짖으며 아이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이와 대화하듯 울음소리의 톤을 바꿔가며 짖고 있었어요. 괜찮아, 아가야. 금방 꺼내줄게. 기태는 아이를 안심시키며 구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다행히 큰 바위 몇 개가 아이 위에 지붕처럼 걸쳐져서 앞산은 면한 상태였어요. 30분 더 지나자 드디어 아이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흙이 묻어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어요.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아이가 기태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기태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이제 괜찮아. 용감했네.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기태는 다시 백구를 불렀습니다. 백구야, 또 다른 사람들 찾아보자.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아이가 있던 곳 주변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뭔가 더 있다는 듯이 계속 그 지역을 수색하고 있었어요. 백구야, 왜 그래? 기태가 다가가자 백구가 또 다른 지점에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있는 것 같았어요. 여기도 파봐야겠어. 기태와 윤성우는 힘을 합쳐 그 지점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곧 아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아이는 괜찮나요? 아이는 안전해요. 이제 당신도 꺼내드릴게요. 아이 아빠를 구조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아이 엄마도 같은 지역에서 구조되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무사히 구조된 것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백구가 아니었다면 아이 아빠가 기태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구가 아까 아이를 물고 늘어진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백구가 위험을 미리 알고 막으려 했던 거네요. 아이 엄마도 백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산 위쪽에서 또 다른 굉음이 들려왔어요. 조심해.
2차 산사태다. 기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했어요.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매몰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직 구조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백구야, 위험해. 이리 와. 기태가 백구를 부르며 손짓했지만 백구는 오히려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쿠르르릉. 위에서 흙과 바위들이 다시 굴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백구야, 안 돼. 기태가 절규하며 백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큰 바위와 흙더미가 백구가 있던 곳으로 쏟아져 내렸어요. 백구야. 기태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9년 전 구조대에서 은퇴할 때 데려온 소중한 동반자가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것이었어요. 안 돼. 백구야. 거기 있지 마. 기태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흙더미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윤성우도 급히 달려와서 함께 파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진정하세요. 백구를 찾을 거예요. 하지만 기태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외로운 시간을 함께 보낸 유일한 친구였거든요. 30분을 더 파고 나서야 백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큰 나무 아래 깔려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백구야, 백구야. 기태는 백구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아직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어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기태는 백구를 품에 안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어요. 그때 드디어 119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전문 장비를 갖춘 구조대원들이 나머지 매몰자들을 구조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개 상태가 어떤가요? 한 구조대원이 기태에게 물었습니다. 수의사를 불러주세요. 기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기태의 품에서 가끔씩 작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구하려다가 자신이 위험에 빠진 것이었어요. 백구야, 미안해.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기태는 백구를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9년 동안 쌓아온 믿음과 사랑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구조 작업은 계속되었지만 기태의 마음은 오직 백구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기태는 백구가 묻힌 작은 무덤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곤 했어요. 백구는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을 구하려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었어요. 마을은 조용했지만 구조 작업의 여파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기태와 백구의 활약상도 널리 알려졌어요. 선배님, 혹시 잠깐 시간 있으세요? 윤성우가 조심스럽게 기태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공문서 같은 것을 들고 있었어요. 뭔데, 성우야? 기태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백구를 잃은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구조 작업 결과 보고서가 나왔어요.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성우는 서류를 기태에게 건네줬습니다. 기태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성우의 간청에 못 이겨 받아들였어요. 총 20명의 등산객 중 12명이 생존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성우가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생존자 12명이 모두 백구가 먼저 반응을 보인 위치에서 구조됐다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정확해요. 기태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성우의 말이 맞았어요. 백구가 짖었던 곳에서 구조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백구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까?
기태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백구가 이 정도로 정확할 줄은 몰랐어요. 그때 이웃집 이말순 누님이 기태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72세의 말순은 기태와 오랜 이웃이자 유일한 대화 상대였어요. 기태야, 안에 좀 들어가도 될까? 네, 누님. 들어오세요. 기태는 말순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말순은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기태야, 그 백구. 예전에 내가 구조대에서 데려온 아이라면서? 네, 맞아요. 9년 전에 은퇴할 때 데려왔어요. 기태는 백구를 생각하며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구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했지? 말순의 질문에 기태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백구의 출생에 대해서는 아픈 기억이 있었거든요. 백구 아버지가 내 파트너였어요. 기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래, 그때 일 말이지. 말순은 기태의 과거를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기태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어요. 백구 아버지 이름은 산이었어요. 내가 구조대에 들어갔을 때부터 함께한 파트너였죠. 기태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히말라야 구조 작업에 파견됐을 때였어요. 산이와 함께 갔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큰 눈사태가 났어요. 기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몰됐고 우리도 구조 작업에 투입됐죠. 산이는 정말 뛰어난 구조견이었어요. 말순은 조용히 기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찾아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기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힘든 기억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구조에서 산이가 2차 눈사태에 휩쓸렸어요. 나를 구하려다가 기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산이는 죽기 전에 새끼를 낳았었어요. 그게 백구였죠. 백구 어미는 백구를 낳고 얼마 뒤 하늘나라로 갔고 산이가 마지막으로 내게 백구를 잘 돌봐달라는 것이었나 봐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백구를 그렇게 아꼈구나. 맞아요. 백구는 훈련받은 전직 구조견의 혈통이었어요. 그 본능이 여전히 살아있었던 거죠. 기태는 백구의 뛰어난 능력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산이의 아들답게 아버지의 능력을 그대로 물려받았구나. 기태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백구가 이렇게 정확하게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던 걸까요? 성우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구조견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 냄새뿐만 아니라 미세한 진동이나 소리도 감지할 수 있거든. 기태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산이 같은 베테랑 구조견의 새끼라면 더욱 그렇지. 유전적으로 그런 능력이 뛰어나거든. 말순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였구나.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백구는 9년 동안 나와 함께 살면서도 그 본능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발달시켰을 거예요. 기태는 백구의 평소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평상시에도 작은 소리나 냄새에 매우 민감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두 구조 능력의 일부였던 거죠. 그럼 백구가 아이들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던 것도 당연하죠. 매몰된 사람들의 체온이나 숨소리, 심지어 심장 박동까지도 감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기태는 백구의 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산이의 아들이 맞구나. 정말로. 기태는 백구의 무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끝까지 사람들을 구해줘서. 윤성우도 숙연한 표정으로 백구의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백구 덕분에 12명이 목숨을 구했어요.
정말 영웅이에요. 그래요. 백구는 진짜 영웅이었어요. 기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백구의 출신과 능력을 알게 되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어요. 백구야, 내 아빠 산이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할 거야. 기태는 백구의 무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록 떠나보냈지만 백구가 남긴 의미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윤성우가 급하게 기태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노트북과 USB를 들고 있었어요. 선배님, 이것 좀 보세요. 지자체에서 구조 현장 CCTV 영상을 공개했는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기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뭘 더 봐야 해? 다 끝난 일인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발견됐어요. 백구의 행동 좀 보세요. 성우의 간절한 말에 기태는 마지못해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사태 현장을 위에서 내려다본 CCTV 화면이었어요. 화질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구조 작업 과정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 봐주세요. 백구가 처음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성우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백구가 매몰 지역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응, 이때부터 구조 작업이 시작됐지. 기태는 담담하게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백구가 왜 저기서 망설이고 있지? 화면 속 백구는 매몰지 바로 위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곧바로 수색을 시작했을 텐데 그 자리에서 계속 망설이며 짖고 있었어요. 네, 바로 그거예요. 백구가 몇 분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성우가 영상을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백구는 한 지점에서 계속 맴돌며 짖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행동이었어요. 때로는 땅을 파려고 하다가도 다시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상하네. 백구가 이렇게 망설인 적은 없는데. 기태는 화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분명히 평소의 백구와는 다른 행동이었어요. 더 이상한 건 여기부터예요. 성우가 영상을 조금 더 진행시켰습니다. 백구가 드디어 그 자리를 떠나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장면이었어요. 백구가 이 지점을 떠난 후부터 본격적인 구조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확하게 생존자들을 찾기 시작했죠. 기태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처음에는 망설였던 걸까? 그게 중요한 단서예요. 이 좌표를 확인해 봤거든요. 성우가 노트북에서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산사태 현장의 정확한 지도가 나타났어요. 백구가 망설였던 이 지점의 좌표가 여기예요. 성우가 지도의 한 점을 가리켰습니다. 기태는 그 지점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왜요, 선배님?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기태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좌표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성우야, 혹시 30년 전 이 산에서 일어난 사고 기록이 있나? 30년 전요? 잠깐만요. 성우가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오래된 신문 기사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있어요. 1995년 겨울, 이 산에서 대형 조난 사고가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기태는 그 기사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내가 구조대장으로 파견됐었어. 정말요? 응. 그때도 지금처럼 갑작스러운 사고였어. 등산객 여러 명이 눈사태에 매몰됐었지. 기태는 30년 전의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을 구하지 못했어. 기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내 아내도 같이 갔었는데.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태에게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선배님 아내분이요? 응. 아내도 구조대원이었어. 그런데 마지막 구조 작업에서 기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아픈 기억이었어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구조 요청을 했던 자리가 바로 백구가 망설였던 그 자리야.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백구가 어떻게 30년 전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기태는 영상 속 백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백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백구는 단순히 사람을 구하려 한 게 아니었어. 내가 끝내 구하지 못한 생명을 대신 안고 살았던 거야. 기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품고 살았던 죄책감을 백구가 알고 있었던 거구나. 성우도 숙연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백구가 처음에 망설인 이유가 기태는 영상 속 백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백구는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생명들을 구했어.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기태는 백구의 선택을 이해했습니다. 백구는 내게 말하고 있었던 거야. 과거의 아픔에 머물지 말고 지금 구할 수 있는 생명에 집중하라고. 영상 속에서 백구는 망설임을 떨치고 당당하게 구조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였구나. 나보다 훨씬 현명했어. 기태는 백구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선배님,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셨나요? 응. 백구 덕분에 3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 기태는 창밖으로 백구의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백구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알겠어. 내가 정말로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기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치유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백구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산사태 현장은 이미 복구 작업이 끝나 평온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기태의 마음에는 여전히 백구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백구의 묘는 산 아래 조용한 곳에 조촐하게 세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구조된 가족들이 모금을 해서 만든 작은 비석이었어요. 영웅 백구라고 새겨진 비석 앞에는 늘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태는 매일 아침 그곳을 지나 산책을 했어요. 예전처럼 백구와 함께 걷던 그 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잘 있었지? 오늘은 바람이 좀 세다. 기태는 백구의 무덤 앞에서 매일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 백구가 여전히 곁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어제는 구조받은 그 아이 가족이 다녀갔어. 너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더라. 기태는 백구에게 일상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혼자 말하는 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기태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기태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잉, 기잉. 작고 가늘은 울음소리였어요. 기태는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백구의 무덤 근처를 살펴봤습니다. 무슨 소리지? 무덤 뒤편 덤불 사이에서 작은 흰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것 같은 새끼였습니다. 기태는 조심스럽게 새끼 강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서 온 거니? 엄마는 어디 있고? 새끼 강아지는 기태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꼬리를 살랑거리며 기태에게 다가왔습니다. 기태가 새끼를 자세히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흰 털에 검은 점이 박힌 모습이 백구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설마 백구의 새끼인가? 기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백구가 새끼를 낳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윤성우가 산책을 나왔다가 기태를 발견했습니다.
선배님, 거기서 뭐 하세요? 강아지가 있네요. 성우야, 이 아이 좀 봐. 백구랑 너무 닮지 않았어? 성우도 새끼 강아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닮았네요. 혹시 백구의 새끼일까요?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언제 새끼를 낳았는지. 기태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백구와 9년을 함께 살았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말순 누님께 물어봐야겠어. 혹시 아실지도 몰라. 기태는 새끼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새끼는 기태의 품에서 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말순 누님을 찾아가서 새끼 강아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누님, 이 아이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어머, 이 아이. 백구가 몇 달 전에 숨겨둔 아이구나. 숨겨뒀다고요? 응. 백구가 산사태 나기 한 달 전쯤에 자꾸 산 뒤편으로 다니더라고. 뭔가 숨겨둔 게 있나 싶었는데 새끼였구나. 말수는 새끼 강아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구가 마지막까지 이 아이를 지키려고 했었나 봐.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기태는 백구의 마지막 배려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생각이 깊었구나. 기태는 새끼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새끼는 집에 와서도 전혀 낯서워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이곳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이름이 뭐니? 하나. 하나라고 부를까? 기태는 새끼에게 하나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백구가 남겨준 소중한 하나뿐인 선물이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는 첫날부터 기태를 따라다녔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산책을 할 때도 항상 기태 곁에 있었어요. 며칠 후 기태는 하나와 함께 백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하나야, 여기가 내 아빠가 잠들어 있는 곳이야. 하나는 무덤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백구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백구야, 내 아이가 왔어. 정말 너를 닮았어. 기태는 백구에게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기태의 일상이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있어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하나는 백구만큼이나 영리했습니다. 기태의 말을 잘 알아듣고 위험한 상황도 잘 감지했어요. 역시 백구의 자식다웠습니다. 어느 날 기태와 하나가 산책을 하던 중 또 다른 등산객 무리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날씨를 확인하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는 그들을 보고도 전혀 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꼬리를 흔들며 친근하게 인사했어요. 오늘은 괜찮구나. 기태는 하나의 반응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하나도 백구처럼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하나야,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기태는 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태는 하나와 함께 백구의 무덤을 다시 찾았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마지막까지 나를 걱정해줘서. 기태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가 있어서 이제 외롭지 않아. 그리고 기태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눈치채고 막아볼게. 기태는 백구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위험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나와 함께 마을을 지키겠다고. 하나는 기태의 말을 듣고 있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백구와 너무 닮아서 기태는 잠시 착각할 뻔했어요. 앞으로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이 마을을 지키자. 기태는 하나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기태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하나가 곁에서 자고 있어서 마음이 따뜻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백구가 남겨준 하나와 함께 기태는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백구의 정신은 하나를 통해 계속 이어질 것이었고, 기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백구가 남겨준 하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기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용서와 치유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곁에 작은 존재들이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기도 하죠. 백구처럼 말이에요.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소중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늘 건강하고 평안하세요.